마케팅으로 보는 브렉시트. 제목이 좀 거창한데 시작부터 한 가지 못 받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헛소리를 할 겁니다. 원래 추측이라는 게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기본 베이스가 헛소리입니다. 더군다나 브렉시트처럼 광범위한 문제 같은 경우엔 한 치 앞도 추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헛소리라고 못 박아두는 게 편합니다.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마케팅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분석을 해서 어떨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헛소리입니다. 물론 그 추측이 맞으면 대박이지만 다들 아시죠? 추측은 맞는 경우보단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대박나는 기획보단 욕 처먹는 기획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하고 기획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헛소리니까 편하게 하는 거죠. 예언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누구예요? 노스트라다무스. 이 양반이 아주 기가 막히기로 소문난 양반인데 사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거는 3,000가지가 넘습니다. 센츄리라는 예언서를 적으면서 걷다가 3,000가지가 넘는 수많은 헛소리를 적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맞았을까? 아니죠. 3,000가지 중에 그나마 비슷하게 맞춘 게 10몇 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를 뭐라고 불러? 위대한 예언자라고 부르잖아. 3,000가지 헛소리 중에 몇 가지만 맞아도 위대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참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는 운빨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추측과 기획을 많이 해서 길바닥에 깔아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대박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전히 그냥 운이 좋아서 소 뒷걸음질 치다가 문어크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도 하나 깔아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브렉시트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제가 청개구리 버릇이 있기도 한데 가만 보면은 꼭 나쁘게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경제 체제입니다. 그렇다는 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는 거죠. 유럽 탈퇴를 결정한 영국 같은 경우는 쥐들이 손이 깨산 때려보니까 나쁜 게 더 많다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 더욱이 이게 뭘로 결정됐어? 국민투표로 결정됐잖아. 이러면 빼박 켄트예요. 한국처럼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닌 이상 이거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되돌리려면 되돌릴 수 있다는 거지. 영국이 진짜 브렉시트를 하기 싫다 그러면 지난 국민투표를 갖다가 부정투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 무효, 재투표, 반대 우세, 브렉시트 안함! 요렇게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 같겠지만 의외로 요거 가능합니다. 왜냐면 브렉시트 찬성파였던 영국 보수당이 도망가 버렸어요. 총리는 사퇴했고 브렉시트 주장하던 새끼들은 전부 아가리 쳐다물고 숨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냥 여기나 저기나 가짜 보수들이 문제예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짜 보수가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단연 한국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참 고생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유럽 탈퇴가 결정된 영국을 보면 사실상 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유럽 탈퇴를 주도했던 놈들이 다 도망간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예요. 게다가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로 보는 영국은 서양의 일본이에요. 제국주의 사상으로 침략전쟁 일으키고 수많은 학살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범 국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제일 먼저 독일은 미친 듯이 사과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음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야, 이씨, 내가 뭘 잘못했냐? 라면서 적반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쌍욕을 쳐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은 모른 채 해요. 반성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적반하장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그거 떠벌려 봐야 지들이 불리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덮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영국은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나라 자체가 힘도 좀 있었고 경제 공동체인 유럽이 형성되면서 주변국들도 굳이 따지고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브렉시트, 얘들 지금 탈퇴한다잖아. 게다가 그 탈퇴 이유 중에는 영국이 후달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부담금 다 내고 이민자들 다 받아주고 그래도 충분히 버틸 여유가 있었는데 영국이 유럽에 의지하면서 서서히 약해졌어요. 원래 경제 공동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한테 의지하는 만큼 다른 나라도 나한테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과 상대가 잘하는 일이 나뉘어져요. 국가가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건 더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영국이 약해지고 그렇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유럽연합을 탈퇴했다. 이 상황에서 영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절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럽 탈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캐머런이 아주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어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암리차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디 다 아시죠? 비폭력 저항운동. 당시에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인 수천 명이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는데 영국군이 걷다가 총알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그냥 쏜 게 아니라 미리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출구부터 다 막았어요. 한국 경찰들이 하는 것처럼 차벽으로 딱 가둬놓고 그냥 다 죽인 거예요. 해산해라.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그런데 해산을 못해. 출구가 다 막혔는데 어떻게 해산합니까?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던 영국군 준장이라는 놈은 도덕적 교훈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남녀노소 수천 명을 가둬놓고 학살을 저질렀는데 그걸 도덕적 가르침이라 말했어요. 이거 뭡니까? 본보기 삼겠다는 거죠. 시위하지 마라. 시위하면 죽인다.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 암리차르 학살 사건. 그런데 브렉시트의 결정적 역할을 한 캐머런 이 멍청한 새끼가 암리차르 사건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유감을 나타낸 거예요. 유감은 절대 사과가 아닙니다. PR 교과서에서는 아예 대놓고 가르쳐요. 어폴로지 하지 마라. 어폴로지 하면 책임져야 된다. 그냥 니그레트해서 어물쩍 넘겨라. 그럼 책임질 일도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영국 총리라는 새끼가 아주 대놓고 어그로를 끌어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는 브렉시트 통과되고 나니까 총리 사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안 그래도 부정적인 영국의 국가 브랜드를 똥통에 담근 다음에 브렉시트 터뜨리고 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캐머런 이 새끼는 스파이예요. 영국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영국을 말아먹은 총리 1순위는 대처였는데 캐머런이 지금 대처를 위협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영국을 망하게 한 총리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가 브랜드예요.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게 되면 더 이상 유럽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불량거리 만들기 싫어서 가만히 있던 주변국들도 더 이상 영국을 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새끼들은 지금 어때? 약해졌잖아. 더 이상 옛날의 영국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엄석대 있죠? 영국이 엄석대인 겁니다. 힘 있을 때는 지가 짱이지. 하지만 힘이 약해지고 김 선생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 엄석대는 개박살 납니다. 엄석대한테 굽신거리고 충성을 바치던 놈들도 그때가 되면 돌변해요.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석대 같은 놈들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돈과 권력을 끌어모아야만 지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헬조선 재벌 대기업. 얘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국인들 중에 재벌 대기업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새끼들의 돈과 권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다들 굽신거리면서 셀프 노예 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두고 봅시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로 붕괴하는 상황에 재벌 대기업의 돈과 권력이 어디까지 버틸까? 그리고 김 선생의 등장은 어떻게 막을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기억. 한국인들이 이 소설의 결말을 어떻게 지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영국은 큰일 났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긍정적으로 봐요. 브렉시트가 오히려 제3의 전성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영국은 정치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영국을 말아먹은 총리 1, 2순위가 가짜 보수당이고 브렉시트 터뜨려놓고 도망친 새끼들도 죄다 가짜 보수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보수가 아닙니다. 가짜 보수예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얘들 다 가짜 보수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보수의 탈을 쓴 도둑놈들 때문에 국가가 기울고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살다 보니까 종북 빨갱이, 진보 좌파란 소리를 엄청나게 자주 듣는데 저는 보수예요. 제가 가진 이념과 가치는 보수입니다. 가짜 보수 때문에 졸지에 빨갱이가 되고 진보가 돼버렸는데 저는 새끼와 조선노동당을 똑같다고 봅니다. 김일성 이꼬르 이만 박정희, 김정일 이꼬르 전관이에요. 전부 다 싫어하고 전부 다 증오하고 전부 다 죽이고 싶습니다. 만약 저 같은 놈이 권력 잡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동강 한강이 피로 물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와서 영국이 약해지고 고생한 건 가짜 보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보수 새끼들이 브렉시트를 터뜨려 버렸어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영국도 최근 병신들이 많아져서 자칭 보수가 표를 받고 캐머런 같은 놈이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주구장창 떠들어 제끼던 브렉시트.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싹 다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버린 거죠. 아니, 지들이 유럽 탈퇴하자고 그렇게 아가리 털어놓고 막상 통과되고 나니까 와, 이씨, 큰일 났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려. 영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영국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유럽 탈퇴에 찬성했던 영국인이야. 그런데 그걸 앞장섰던 놈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영국의 가짜 보수는 개박살 난 거예요. 이번 사태로 가짜 보수가 개박살 났기 때문에 영국의 정치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영국도 사실 신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빈부격차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가 제자리 찾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도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들, 국가 브랜드 막장인 영국이 약해졌다. 유럽에서조차 탈퇴해버렸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영국을 압박하지 못합니다. 이게 가짜 보수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걔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어떤 짓을 했냐면 영국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망했다. 영국의 기반 산업은 몰락했다. 유럽 분담금과 이민 정책 때문에 영국이 약해졌다. 이런 개소리로 표를 받고 정권을 지켰어요. 가짜 보수의 특징이 이겁니다.
이 새끼들은 주구장창 공포 정치를 해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려서 지들의 권력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어떻다? 영국은 절대 약해지지 않았어요. 금융산업이 좀 이슈가 됐다 뿐이지 영국의 제조업이나 농업축산업은 경쟁력 빠방합니다. 고용률 생산성 최고고요. 세계 경제 불황에 맞서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내수시장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망해가는 게 아니라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위축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넘버 2였습니다. 넘버 2가 조직을 나온다 그러면 조직은 물론이고 넘버 2도 위축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절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벌써 보세요. 브렉시트 결정 나고 죽음을 맞이해라 하던 유럽 증시 다 회복됐습니다. 고작 일주일 만에 다시 안정권 들어섰다는 거예요. 영국은 망하지 않을 거고 유럽도 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 영국이 유럽을 탈퇴한다 그래도 주변국과의 협정이나 협약 같은 것들은 다시 맺으면 되는 거예요. 유럽이 괘씸해가지고 영국을 왕따시킨다?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세요. 넘버 2였던 애를 왕따시키려 그러면 유럽도 힘들어집니다. 비록 조직을 나갔을지언정 영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럽한테도 이득이에요. 영국은 엄석대입니다. 국가 브랜드는 여전히 더러워요. 하지만 영국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은 영국은 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이 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섬나라의 제국주의에 침략에 학살에 식민지배. 저는 절대로 영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국이 망한다 그러면 그건 브렉시트가 아니라 양극화 때문일 겁니다. 아이고, 또 잡설이 무진장 길어졌네요. 줄여야지, 줄여야지, 짧게 해야지, 짧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난번 잡설도 드럽게 길었는데 이거 참 유감입니다. 는 농담이고 정식으로 어폴로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잡설 17번은 여기까지. 끝! 자, 지금부터는 돌마케팅 공지사항입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바쁘신 분은 그냥 끊으세요. 지금 돌마케팅을 보는 사람이 빵명입니다. 제가 조회수를 지켜보니까 한 1개월 전부터 돌마케팅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부 공사를 할 거예요. 마케팅 1번에서 4번까지, 그리고 잡설 1번에서 4번까지 다시 만들 겁니다. 이유는 뻔하죠. 초기에 제가 그지같이 해가지고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용은 내용대로 허접하고 녹음은 녹음대로 등신 같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만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돌마케팅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기회는 이때입니다. 타이밍 is now. 아, 이거 말해놓고 나니까 우울하네. 어떻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래도 뭐 계속 해야죠. 포기하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내부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번이 촉진 믹스 중에 광고를 할 차례인데 그거는 한 2주 뒤에나 할 겁니다. 아니 2주를 넘을 수도 있어요. 재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할 겁니다.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는 법. 시청자가 없는 대신 여유가 있습니다. 예! Yeah.